안녕하세요.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2013년 3월 시험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RC에 대한 평가, 전체적인 얘기 한번 하고 여러분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5, 6, 7 모두 다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월달 2013년도 2월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어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실 어휘는 비슷비슷하죠. 늘 어려운데 이번 달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투부정사가 같이 와서 올 수 있는 형용사가 실제로 보기에 2개가 들어왔거든요. 보통은 하나만 나오는데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중에 또 뭘 쓸까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긴 했는데 4개 중에 2개를 고르지 못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가 충실하면, 문장의 구조 분석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맞추고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기. 그렇죠? 그래서 기본기를 꾸준히 다져 나가셔야만 여러분들이 남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달에도 괜찮았네, 무난했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그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이 되겠죠? 저랑 같이 RC의 얘기 여러분 Part 5, 6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1번부터는 무난하게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치사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에 사실 얘기를 할 때 전치사하고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 전치사를 물어볼 때 사실 우리가 전치사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뒤에 오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뒤에 오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전치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것들, 그쵸?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전치사 관련한 문제를 풀 때는 뒤에 있는 명사가 시간, 그리고 장소, 그 외의 명사 순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3가지의 순서로 나눠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눠졌는데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전치사 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족집게 토익반에서는 이 문제 여러분 풀어보셨을 거예요. 동격의 of. 자, 그래서 동격의 of라고 얘기해서 A, of, B의 구조를 여러분 얘기하죠. 사실 of라는 전치사는 무조건 동격 관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소유나 소속, 그리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쓴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그쵸, 공부를 할 때, 3월 달에 공부를 할 때, 이 동격의 of에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침 이번 달에 나왔네요, 여러분. 근데 of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쵸? of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는데, 정답이 여러분, deadline이었죠? of, 날짜. 그래서, 바로 이 날짜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그 안에 날짜까지 어떤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데드라인인데, 오늘 데드라인을 여러분 딜라인으로 여러분 써드렸네요. 자, 데드라인. 그쵸? 그래서 마감기한이라는 말을 사실 명사 어휘였거든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었다? 바로 뒤에 오는 날짜 플러스 오브 플러스 날짜 때문에 여러분 쓸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브라는 전치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동격 처리를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여러분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소유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뭐의 또는 뭐뭐 중의 라는 해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동격 관계라고 하는 때는 뭐뭐라고 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족집게 토익 수강생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죠? 했던 얘기. 그쵸? 자, 뭐뭐라고 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표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of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전사를 물어볼 때는 뒤에 오는 명사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얘기할 때 시간이냐, 장소냐, 그리고 그 외의 명사냐. 항상 여러분들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들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명사가 사실 전혀 그거랑 상관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외의 명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여러분 문제가 있었죠? 자, 뒤에 나오는 명사는 사실 뭐 연극이라고 얘기하는 play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play가 아니라 연극의 막이었구나. 그쵸? act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 그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전치사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 여러분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었죠? 보기가 along이 있었어요. 자, along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왜? along은 시간 그리고 장소 그 외의 명사 중에 장소에 해당하는 아이야. 자, 장소에 해당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로나 길이라고 하는 라인을 따라서라는 표현을 쓰는 장소 전치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long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자, 지난달에도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 그쵸? 저희 반 수업 들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얘기죠. between.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얘가 나왔고 이번 달에는 오답으로 between이 나왔었어요. 자, between among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받아 적어 놓으세요. 복수명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 복수명사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mong between은 사실 복수명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게 이제 두 마리였어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except하고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except 그리고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사실 before를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뒤에 act라고 얘기하는 막, 연극의 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before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before는 시간 또는 장소 관련한 표현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거나 또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뭐냐면은 act 앞에 second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막이라고 얘기하는 순서 표현이 분명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수죠. second. 그래서 이 경우에 before를 쓸 수가 있었다.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바로 before. 그쵸? 정답 되셨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이야기 크게 주목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였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기관명사 라고 해서 뒤에 기관명사를 받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있었죠.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들 뭐 쓰냐면 for를 써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for도 되지만 over도 되고요. in도 돼요. 그죠? 기관명사랑 어울리는 뭐하는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적절한 전치사. 그중에 보기 중에서는 이번 달에 over가 나왔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가 가장 기본적인 전치사 Part 5에서 물어봤던 얘기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월 31일 날 시험에서 보셨던 이번 달 시험에서 제가 접속사란 전치사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여러분 Part 5에서 사실은 지금 제가 하나, 둘, 세 개에 해당하는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9개가 거의 대부분이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관련된 접속사에 관련된 얘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접속사를 정말 잘 보셨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 Part 5에서 접속사, 전사 관련한 문제가 12개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12개 중에서 지금 사실은 뭐냐면 3개 외에, 물론 3개 외에도 전사 문제 있었어요, 여러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얘기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건데 그거 외에 한 5가지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접속사에 관련한 얘기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달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 여러분 얘기를 할게요.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번 달에 지금 이 후기를 보고 계시는 저희 3월 수강생 여러분들은 뜨끔뜨끔 하실 거예요. 특히 5점 반 학생분들. 그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건데 기억은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보기 중에서 하나 이상만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기본 공식.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여러분. 자, 왜? 이걸 세면은 문장 안에서 동사하고 접속사 개수를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자리가 진짜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보기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쉽게 풀고 싶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을 제가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저는 문제를 풀 때 절대적인 기준을 먼저 잡아드려요. 기준을 드리고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을 푸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점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나왔던 보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기를 잘 보시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쉽게 와닿거든요. 이번 달에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throughout, within, 그리고 during, 그리고 while.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나오면, 아이고, 이 중에 뭘 쓸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민해요. 해석을 하나씩 해봐요. 아니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while만 접속사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라는 기본 공식을 이용할 수 있었어야 된다. 문장 안에 여러분 사실 동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동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어 앞자리에 이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거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무슨 자리가 돼야 돼? 바로 접속사 자리. 보기 중에 접사는 누구밖에 없어? while. 그래서 정답이죠. 얘기하는 포인트 이해되세요? 이거랑 같은 얘기가 후반부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 자, 후반부에서도 역시 제가 보기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세요. 보기가 during 있었고 또 likewise가 있었고 제가 오늘 좀 글씨를 오랜만에 분필을 써서 그런가요? 자, likewise도 있었고 unless도 있었고 instead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보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unless가 접속사라는 거거든. 문장 안에 그래서 본동사 개수를 세봤더니 본동사 개수가 역시 여기서도 두 개였다. 본동사가 두 개니까 바로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접속사. 물론 위치는 좀 바뀌어요. 이 경우는 뒤로 빠지는 경우였어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는 unless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얘라는 거죠. 얘기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풀 때 사실은 단어를 위주로 문제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 likewise는 뭐였지? instead는 뭐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아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달 접속사 관련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똑같은 유형의 두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틀릴 수 있을 만한 얘기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번 달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이 자리가 동사 개수를 밀어부어서 접속사는 확실히 맞아. 근데 보기가 이렇더라고요. only if, any, as if, that if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뒤에 주어 동사는 나오고 여러분 앞에도 주어 동사 절은 당연히 있고 그치? 이런 상황이었어. 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냈다. if가 들어있으니까 접속사구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중에 뭘 쓸까를 어떻게 구별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신나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리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잘 보란 얘기를 해요. 그치? 자, 보기를 잘 보란 얘기는 그 보기를 잘 활용하자는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if죠.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that if란 말은 사실 쓰기가 어렵죠. 왜? 대자체가 명사절 접속사든 아니면은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리에서 매치가 안 돼요. 왜?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니까 동사 개수가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됐었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사실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only if, if, and as if 중에서 뭘 쓸까 고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if라고 하는 아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얘는 두 가지의 용법을 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조건의 if고요.
두 번째가 가정법의 if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조건이든 가정법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둘 다 부사절이야. 그럼 as if라고 얘기하는 거는 as if도 부사절은 맞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부사절은 부사절인데 일반적으로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거든. 바로 무슨 원칙?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미래 대신에 뭘 쓴다? 미래 대신해서 현재를 써야 된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제일치 예외 원칙이라는 포인트잖아. 그치? 바로 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대신에,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only if, if any, as if 중에서 실제로 if, 조건의 if로 쓰이는 건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얘네 둘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쓰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동사라는 거거든. 시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동사의 시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빈칸 다음 자리에 바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거든요. 여기 포인트 잡히세요, 여러분? 바로 뭐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미래 시제가 왔어. 미래 시제랑 조건의 부사절은 부사절 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only if 또는 if any 답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로 간다? as if죠. 얘기하는 거 잡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쵸?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 시제일치 예외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토익을 최소한 한 달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는 분명히 다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때는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치?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풀 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볼 때마다 그때그때 나의 문제 푸는 방법은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쵸? 자꾸 바뀌죠? 바뀌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한 길로만 갈 수 있게 잡아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일관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적용을 하시면 그만큼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죠?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에이 뭐야 그렇게 쉽게 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쉽게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렵게 푸는 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쵸? 뭐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건 쉽게 가시면 돼요. 왜? 여러분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100이 어려운 내가 토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100을 채워야 그 어려움이 100이에요. 그쵸? 고생을 하는 게 100이야. 그럼 여러분 사실 100을 고생을 해야지 100만큼 고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100이 아니라 60만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쵸? 고생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뭐 하다못해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때도 계속 씹어야 되는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스러운 건 어느 일을 하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100만큼 고생하지 않고 60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꼭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다는 거죠. 고생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어쨌든 고생은 하지만 좀 덜 고생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걸 좀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013년도 3월 시험무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어떤 팁을 좀 유용한 팁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치사하고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 그쵸? 여러분 왜 as if가 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달에 사실은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표현?
또는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오늘 한번 리스트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동사하고 타동사. 그중에서 특히 자동사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동사를 외우시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투부정사 관련한 표현들, 그러니까 명사랑 어울리는 또는 타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를 받는 아이들, 그 다음 마찬가지겠죠? 동명사 표현들 외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뭐야, 다 외우란 얘기냐,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수량 형용사의 개념들도,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사인데, 부사는 사실 제가 주의해야 되는 부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 부분.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내가 정확하게 외웠으면 이번 달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게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냐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깜놀했어요. 깜놀. 그쵸? 아니 이게 언제쯤 문제인데 나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빈칸 다음 자리에 전사 with가 나왔죠? 근데 동사 어휘를 물어봤어요. 아, 그래서 바로 무슨 생각했어? 동사 물어볼 땐 제일 중요한 게 뒤거든. 근데 딱 봤는데 with, 전사 왔거든. 당연히 못 써야 돼. 자동사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자동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보기 중에 자동사는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comply with. 그래서 무엇을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에 comply with를 썼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실제로 타동사기 때문에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comply with랑 사실 똑같이 타동사로 보면 오답으로 여러분 보기 중에 있었던 observe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뒤에 규칙 관련 명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를 외워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자동사, 왜 외워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어휘를 물어보지만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전체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타만 구별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자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동사랑 타동사를 다 외우려면 굉장히 많던데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보통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참고서는 보통 저는 유스타 토익 RC 교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스타 토익 RC 교재에 가면 122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그쵸? 동사에 대한 자타 동사가 정리가 돼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되게 자동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동사랑 그리고 자동사랑 어울리는 전사까지 해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reference 1부터 3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까지 나와 있으시고요. reference 3에 해당하는 123페이지 중에 타동사가 요만큼 나와 있어요. 요만큼. 자, 그래서 요만큼 나와 있고 그 다음이 123페이지 맨 밑바닥에 reference 4에 감정동사가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자동사는 엄청 많은데 왜 자동사는 조금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자동사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동사는 되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 나오는지 항상 나와 있어. 우린 항상 얘를 보고 자동사라고 하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사실 동사들은 자타가 둘 다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자동사야 라고 하는 것들만 우선 먼저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가 외우는 자동사가 아닌 것들이 나오면 이건 타동사겠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번 달 문제 중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로 시작했냐면 이번 달 문제 중에서 바로 이 얘기. 그러니까 자동사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접근이 되게 쉽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바로 defer가 나오는 문제였어요. 맞아. 이거 나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이 문제 제가 보기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보기가 뭐였냐면 have deferred고요. 그죠? 좀 어렵네. have deferred. 그쵸? 쓰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are deferring.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ring. 그 다음에 will be deferred. pp 형태. 그 다음에 have been deferring. 이라고 얘기해서 have been ing까지.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와서 나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문장 안에서 동사를 볼 때는 동사가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를 봐서 주동 수일치를 봐야 되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항상 동사 문제 풀 때는 수, 태, 시제로 움직이니까. 맞지? 난 그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주어가 복수야. 맞아. 그래서 have도 되고 are도 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뒤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냥 끊겨요. 전치사가 바로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comply with처럼 자동사라고 하면 전사를 바로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이죠. 근데 타동사라고 한다면 수동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완전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보기를 잘 보란 얘기를 하거든. 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자동사는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122페이지에 없어요. 자동사라고 하는 것 중에 defer가 사실 없어요.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럼 바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근데 어떻게 다 외워요? 맞아요. 못 외울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어.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have deferred 하고요. have been deferring 하고요.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현재 완료, 능동태. 현재 완료 진행, 능동태. 둘 다 기준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걸 쓰면 얘도 정답이라는 거죠. 완료하고 완료 진행하고 실제로 토익에서는 진행에 대한 얘기를 사실 큰 차이를 두는 거는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이 나왔을 때 빼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이 두 가지는 실제로는 큰 시제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야? 얘가 답이 아니란 얘기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다? 이 자리가 능동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will be pp가 되는 거죠.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둘 다 능동인데 둘 다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물론 얘도 여러분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시제 차이를 물어보는 걸로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시제 차이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시제 차이가 아니라 바로 태 차이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그 태 차이를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뭐다? 내가 외운 자동사 외 것들은 다 타동사가 되겠거니 라고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걸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기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마도 defer 나와서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제가 꼭 늘 드리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 자타동사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자동사는 집중적으로 잘 암기하셔야 돼요. 나는 뉴스타 토익 RC 교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기타 여하의 문법서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단 토익 문법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겠죠. 그쵸? 기본 문법서보다는. 그래서 토익 관련된 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꼭 외우셔야 되는 빈출 자동사는 다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꼭 보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죠? 항상 중요한 건 이거죠. 1% 어떤 우리가 얘기할 때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990 만점은 1%의 운과 99%의 여러분들의 실천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천으로. 그렇죠? 99%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암기하시고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만 하면 한 달 안에도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요. 자, 그래서 외우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 시험 끝났는데. 그쵸? 시험이 끝나도 여러분 중요한 건 시험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는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쵸? Studying must go on. 그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go on 하니까 이번 달에 went on이 나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동사를 얘기할 때 저희가 이렇게 동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를 보다 보면 자동사 다음에 나오는 건 다 전치사죠. 그쵸?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find out.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무조건 on도 그렇고 out도 그렇고 전사로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이지요. 특히 on 같은 경우. out은 되게 여러분 부사로 더 많이 보시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동사하고 전치사만 오는 게 아니라 동사를 강조하는, 그쵸? 동사랑 또 같이 붙어서 쓸 수 있는 부사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와 부사의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go on이에요. 여러분 이때 go 동사는 자동사죠. on은 사실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여러분. 그쵸? 물론 전치사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런데 go on이라고 얘기하면 이때 on은 지속되는 상태가 진행 중인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사실 하나의 전사 또는 부사로 보셔야 되는 아이세요. 그래서 go on 하면은 실제로 얘를 똑같은 단어로 하나를 바꾸면 continue라는 말하고도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번 달 시험에 여러분 이런 얘기 나왔었죠. 어떤 사람이 빈칸 자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했어? To serve the company. 그쵸? 그래서 for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일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 일해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냐? 알아내고 있다냐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번 달 문제에서 뭐 나왔었다? 바로 계속하다라고 얘기하는 go on 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썼냐면 투부정사를 나오니까 투부정사랑 전치사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전사 다음에 투부정사 써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는 못 보시지만 except 투부정사도 가능하거든요. 그쵸? 전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아이를 내가 부사로 봤다면 자동사 다음에 부사적 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기는 사실 뭐냐면 문장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다? 동사 플러스 부사의 개념도 있다는 것도 같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find out을 제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쵸?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시험에서 나왔던 동사 플러스 부사의 개념은 fill out, fill in이죠. fill이 그래서 타동사라서 뒤에 무조건 목적어 쓰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주의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을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굉장히 특이한 두 가지 어떤 포인트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번 달에 여러분 답으로 나온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solitary라고 얘기하는 형용사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solely라고 얘기하는 부사가 답이었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얘네들 되게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얘네들 단어가 여러분 사실 SOLE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얘네가 무슨 뜻이냐면 SOLE 자체가 혼자서란 뜻이에요. So 왜 solitude 이런 표현 여러분 하거든요. 고독. 그치? 이런 말을 쓰는 아이들거든요. So solitary라고 얘기하면 혼자서 있는 이란 뜻이고요. solely라고 하면 오로지, 오직이라고 해서 왜 only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번 달에 전부 다 답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보통 평상시에는 그 공장은 사람이 많지만 뭐 위켄드, 주말에는 한 명의 사람만 근무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a solitary assistant라는 표현이 나온 게 있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advertising을 하는 데 있어서 on print 뒤에 나와요. 인쇄물로만 오로지 광고를 하는 것은 이제 큰 메리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sol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유도해서 형용사와 부사를 지금 활용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여러분들이 접두어의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어원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문제를 풀 때 어휘 문제지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도 여러분 3월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보기를 정확하게 보시고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이를 해나가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꼭 외우셔야 되는 동사들, 그쵸?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외워주시는 시간 가지면서 3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원하는 목표 점수를 위해서 4월도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